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6강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내에서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승무원분들께 직접 요청해 보고자 하는 표현을 볼 건데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되면 정말 답답하겠죠. 오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기내에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주세요까지 우리 한마디 표현만 안다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6강에서 어떤 표현들이 있나 보니까 첫 번째, 소고기 주세요라는 표현이거든요. 기내식을 먹을 때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소고기로 주세요라는 표현과 두 번째, 커피 있나요? 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다면은 커피 한 잔을 주세요라고 해서 요청까지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표현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표현 첫 번째 보니까요. 뭐뭐를 주세요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여행 중국어를 항상 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베스트 문장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뭐뭐를 주세요 표현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我要 그쵸? 여러분 여기서 我要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我 떨어지는 것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我要 떨어뜨리게요. 다시 한번요. 我要 훨씬 쉽죠? 다시 한번 我要 네, 여러분 자세히 표현하자면요. 이 我라는 것은 나란 뜻이고요. 要라는 표현은 필요하다, 원하다 란 뜻으로 써요. 저는 필요해요. 저는 원해요 란 뜻입니다. 우리 이것은 식당에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에도 뭐뭐가 필요해요, 뭐뭐를 원해요 라는 표현 다양하게 쓰일 때 바로 쓸 수 있는 만능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我要 네, 우리 그러면 어떤 거요? 소고기를 달라고 말할 거예요. 자, 우리 소고기라는 단어 중국에서는 牛肉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올렸다가 떨어져요. 牛肉 네, 여러분 여기서 굴리는 발음이었어요. 이 로라는 단어는요. 고기 육자를 써서 고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소고기란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소고기만 따라 말해볼게요. 牛肉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원해요. 나는 필요해요. 소고기를 우리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我要牛肉 다시 한번요. 我要牛肉 좀 더 말하듯이 해볼까요? 我要牛肉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혹은 어떤 분들은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닭고기란 단어 하나만 알면은 바꿔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닭고기라는 표현 鸡肉 네, 여러분 똑같은 고기이기 때문에 로 그대로 쓰고요. 앞에 있는 찌란 단어가 닭이란 뜻입니다. 자, 닭고기만 다시요. 鸡肉 좋아요. 그럼 저는 원해요 닭고기를 이 순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我要鸡肉 다시 한번요. 我要鸡肉 좀 더 빠르게요. 我要鸡肉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돼지고기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돼지고기를 표현한 단어 猪肉 라고 합니다. 닭에서 로가 들어갑니다. 자, 앞에 쭈란 단어가 돼지란 단어로 써요. 돼지고기만 따로 읽어볼게요. 猪肉 네, 그럼 여러분 나는 원해요. 돼지고기를 우리 요순으로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我要猪肉 다시 한번요. 我要猪肉 좀 더 빠르게 我要猪肉 네, 여러분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해요. 나는 무엇을 원해요. 따라서 무엇을 주세요까지 표현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인데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有吗? 네, 여러분 중간에 떨어져 있어요. 그죠? 내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有라는 표현은 있다. 뒤에 있는 마라는 건요. 우리 중국어에서 문장 뒤에 마를 붙이면 물어보는 표현으로 바뀌거든요. 즉 내가 원하는 것 有吗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 예시로 커피라는 거 넣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커피 있나요? 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여기서 커피라는 단어 하나 우리 한번 오늘 알도록 할게요. 자, 커피라는 단어는 카페. 네, 여러분 되게 커피랑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카페가 아니라요. 이 페 뒤에 F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영어처럼 F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높고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카페.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있어요 커피 이렇게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有咖啡吗? 다시 한번요. 有咖啡吗? 좀 더 빠르게요. 有咖啡吗? 좋아요. 자, 혹은 여러분들 다른 것도 볼게요. 와인이 적혀있어 여러분들. 우리 중국에서 와인을 표현한 단어 홍지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올렸다가 내려갔다 올라와요. 홍지오. 그렇죠. 여러분 뒤에 있는 여기 지오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시면 술 주자예요. 모든 술을 가리킬 때 다 요 지오자를 쓰거든요. 자, 거기 앞에 있는 홍이라는 단어는 붉은 홍자로 써요. 그대로 표현하자면 붉은 술, 빨간 술, 즉 와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이란 단어 다시요. 홍지오. 그쵸? 그럼 여러분 있어요 와인?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有红酒吗? 다시 한번요. 有红酒吗? 좀 더 빠르게요. 有红酒吗?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씩 기내에서 조금 있으면 추울 때가 있어요. 그쵸? 좀 온도가 내려가서 춥다 느껴질 때 우리 승무원분들께 담요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담요라는 단어도 오늘 하나 기억을 할게요. 자, 여러분 담요는요. 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털이라는 마호자가 들어가요. 자, 따라 말해볼게요. 마오탄. 다시 한번요. 마오탄.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있어요 담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有毛毯吗? 그쵸? 다시 한번 有毛毯吗? 좀 더 빠르게요. 有毛毯吗? 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있다라고 말할 경우엔요. 대부분 여기 써있는 이렇게 그냥 有, 있어요 라고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없을 때는요. 이 有 앞에 제가 여러분들 한글로도 달아드릴게요. 没有라고 하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담요 있어요? 有毛毯吗? 그쵸? 있으면요? 有. 그죠? 없으면요? 没有 라고 하는 표현도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오늘 저의 14번째 시간은요. 바로 길을 물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여행을 가다 보면은 물론 지도 어플을 통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되지만은 조금 여러 번잡한 곳이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14강에서 길을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표현은요. 첫 번째, 지하철역을 어떻게 가나요?인데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길을 물어보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하철역을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중국에 놀러 가다 보면은 지하철역이 어떻게 가는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이동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은요. 조금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길을 헷갈리는 경우에는 사실 지하철역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쵸?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왼쪽으로 가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도 뭐예요? 그렇죠.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길을 안내하는지 간단한 표현들 한번 이 시간 익혀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장소 뒤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 怎么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怎么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怎么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how,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怎么사용을 하고요. 뒤에 있는 走라는 단어가 가다 라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怎么走 하니까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앞에 원하는 장소를 넣고요. 그 장소를 怎么走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는지 여러분 길을 물어보는 표현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怎么走 다시 한번요. 怎么走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갈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만만한 지하철역이에요. 자, 우리 중국어로 지하철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地铁站 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地铁라는 단어는 뒤에 가서 또 바로 볼 건데요. 바로 지하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铁라는 글자가 철이라는 한자고요. 앞에 있는 띠가 지하 할 때 지자예요. 즉 지하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地铁 뒤에요. 站이라는 단어가 바로 역이라는 단어로서요. 地铁站 그대로 이어지니까 지하철역 단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한번 우리 문장 말해 볼게요. 地铁站怎么走 다시 한번요. 地铁站怎么走 좋아요. 조금 말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地铁站怎么走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편의점에 어떻게 가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중국어로 편의점이라는 단어는요. 便利店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은 편, 리, 점. 편의점은 편리하죠?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便利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 건데 여러분 다 지금 떨어뜨리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힘있게요. 해볼게요. 便利店 그래서 여러분들 화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便利店 좋아요. 그럼 여러분 편의점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한번 문장 이어볼까요? 便利店怎么走 다시 한번요. 便利店怎么走 다시 한번요. 便利店怎么走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표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물론 지명을 알아서요.便利店 혹은 地铁站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를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손으로 가리키며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쵸? 내가 이 장소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헷갈리거나 잘 모를 때 맞는 키인데요. 바로 여기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기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중국어로 여기라는 표현은요, 这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这里 다시 한번, 这里 그럼 여러분, 이곳에, 여기에 어떻게 가요? 한번 해볼게요. 가리키면서요, 这里怎么走 다시 한번요, 这里怎么走 마지막으로요, 这里怎么走 네,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다양한 표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할게요. 물론 우리가 뭐 편의점 이런 지하철역도 좋지만은 아예 맞는 키로서 여기 어떻게 가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요. 자,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은요. 이 근처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这附近有吗? 라는 표현인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 라는 단어가 이란 단어입니다. 자, 뒤에는 여러분附近 단어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附近 그쵸 여러분 한자 그대로 여러분 부근 그럼 여러분 这附近 하니까 이 부근 이 근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뒤에 있는 有吗 하나예요. 有吗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这附近有吗? 라고 하니까 이 부근에, 이 근처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这附近有吗? 좋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문장 요거 틀에요.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 있어요? 라고 물어볼게요. 우리 방금 지하철역 한번 했는데 그쵸 여러분들? 地铁站 했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문장으로 이 부근, 이 근처에 地铁站 지하철역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这附近有地铁站吗? 너무 길어요. 끊어볼게요. 这附近有地铁站吗?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这附近有地铁站吗? 좋아요. 다시 한번요. 这附近有地铁站吗?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방금 배웠던 거 있죠? 편의점도 방금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요? 便利店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문장으로 말해 볼게요. 这附近有便利店吗? 다시 한번요. 这附近有便利店吗? 좋아요. 이제 마지막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这附近有便利店吗? 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18번째 시간은요. 바로 교통수단 중에서 택시에 탔을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요. 중국에서도요.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혹은 여러분 대중교통 타기에 조금 애매한 거리일 때는 바로 택시를 타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택시를 탔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말과요.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러분 팁들을 정리해서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먼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표현 뭐예요? 뭐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사님, 우리 오늘은 좀 천안문으로 정해볼게요. 천안문으로 가주세요 라는 먼저 요청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내릴 때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좀 급할 경우 이런 표현 할 수 있어요. 늦어가지고요. 빨리 좀 부탁드려요 라고 재촉할 수도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좀 중요한 거, 그죠? 여행에서 여러분 경비를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영수증도 끊어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다섯 번째, 짐이 너무 많은 경우엔 여러분들 트렁크를 좀 열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5가지 표현 위주로 같이 택시 타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요. 제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을 여행했을 때 택시를 탈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택시를 잡는 순간부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좀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은 택시가 지나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잡는 것이 아니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 빈 차인지 확인을 하고 이 시간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냥 아무 택시나 부르지 마시고 빈 차인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타셔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 여러분들 빈 차를 뭐라고 표현하냐? 콩처. 같이 해볼게요. 빈 차는 콩처. 여러분 여기 한자 잘 보시면은 빈 차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빌공짜에 차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진짜 여러분 중국에서 타는 택시이거든요. 그래서 콩처라는 불빛이 깜빡깜빡 거려야 지금 현재 비어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처음에는 콩처를 한번 확인을 하자. 자, 그 다음 여러분 택시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바로 문 열고 타요. 그죠?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먼저 그 원하는 장소에 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국에는요 기사님이 뭐 사정에 따라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승차 거부가 굉장히 잦기 때문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랑 다르죠. 여러분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거나 뭐 기사님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안 간다고 막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꼭 타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장소를 가는지 확인 먼저 해야 합니다. 자, 그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취 장소마 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취라는 단어는요. 가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취 뒤에 장소 붙이니까 장소에 가다 이고요. 뒤에 붙은 마는 물어보는 표현으로써요. 그 장소에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
장소마.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장소를 넣어서요. 예를 들어 오늘 천안문을 갈 거예요. 그러면 去 天安门吗? 라고 해서요. 천안문에 가나요? 라고 물어봐서 반드시 사전에 먼저 가시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타시기 전에 문 두드리고 去 장소마 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기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사인을 주세요. 去 갑니다 라는 표현. 혹은 여러분 주어. 여러분 주어는요. 타다란 단어예요. 교통수단에 타다. 뭐 타세요? 주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단어예요. 차에 타다란 단어거든요. 上车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上车. 뭐 혹은 주어. 그다음에 去 라는 사인을 주셔야 간다는 여러분 표시를 이해하시고 그때 문을 열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승차겁으로 인해 좀 확인 작업 먼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택시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검은 택시예요. 자, 중국에서는 검은 택시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헤이처. 그죠, 여러분? 헤이가 검다란 뜻이고요. 처 차예요. 말 그대로 검은 차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갈 때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에 이 검은 택시가 와서 타라고 막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가격이 좀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바가지 씌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이 검은 택시 말고 다른 색깔 택시를 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헤이처 꼭 조심하자. 자, 나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가장 불안해하는 거. 택시를 타고 나서 요금은 바가지 씌울까 봐 많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에요. 자, 요거 바로 따비아오바 라는 표현인데요. 대부분 이제 기사님들이 그냥 우리나라처럼요. 미터기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때로는 먼저 돈을 제시하고 이 금액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따비아오바. 여러분 따비아오바라는 표현은요. 미터기로 가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따비아오바. 그쵸? 다시 한번 미터기로 가주세요. 따비아오바. 그쵸, 여러분? 따비아오. 다 여러분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따비아오바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비아오바.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주의할 점 했다면요. 이제 문제없이 탔어요. 그죠? 안전히 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는 요청해 볼 거예요. 자, 중국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는 표현은요. 师傅,我要去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师傅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거 꼭 기억을 할게요. 우리 중국에서 기사를 부를 때 호칭은요. 师傅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예전에 1강에서 봤던 표현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师傅.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점은요. 가볍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师傅. 다시 한번요. 师傅. 그쵸, 여러분. 여기서 이 시푸란 단어는 원래 말하면 여러분 한자로 사부란 단어예요, 사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사부님, 여러분 요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사부 부는요, 아비부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부는 조금 다른 글자예요. 기사를 표현한 단어. 다시 한번 시푸.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말해볼게요. 저 어디로 가려고 해요 라고 말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 我要去 라는 표현인데요. 我라고 하니 저는요, 나는요, 要去 가려고 합니다. 혹은 여러분 갈 것이에요 라고 해서 要去 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我要去. 그쵸? 여러분 그 다음 뒤에 장소를 넣어주시면 저는 어디 장소를 가려고 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장소를 넣어서 말해볼게요. 자, 어디 갈 거예요? 천안문 갈 거예요. 자, 기사님 천안문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천안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天安门. 다시 한번요. 天安门. 그쵸? 그럼 여러분 이제 장소를 넣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기사님, 천안문으로 가려고 해요. 师傅,我要去天安门. 다시 한번요. 师傅,我要去天安门. 좋아요. 조금 더 말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师傅,我要去天安门.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 볼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 어디 갈 거냐면 북경 대학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베이징에 있는 북경 학교 뭐라고 하냐? 대학교. 베이징 다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북경은 베이징 잘 아실 거고요. 자, 뒤에 있는 대학은요. 다슈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갔다 올라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이징 다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사님 저 북경 대학으로 갈게요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师傅我要去北京大学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고 숨 돌리고 가도 괜찮겠어요. 그죠? 해볼게요. 师傅我要去北京大学 좋아요. 조금 더 말하듯이 해볼게요. 师傅我要去北京大学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나 마지막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와이탄으로 갈 거예요. 우리 와이탄은 상해에 있는 명소 중 하나죠. 자, 기사님께 와이탄으로 가주세요 라고 요청해볼게요. 자, 여러분 와이탄은 와이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师傅我要去外滩 좋아요. 다시 한번요. 师傅我要去外滩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후반부 1강에서도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식당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오늘 1강부터 3강까지 식당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오늘 1강에서는 특별히 주문하고 요청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의 표현은요. 첫 번째는 주문하는 거니까요. 손을 들고 저기요 주문할게요 라는 말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마라탕 1인분 주세요 라고 주문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메뉴판 보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 중국에서 여러분 한 번쯤 가시면은 메뉴판이 너무 설명도 많고 글자도 많고 책 같다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여러분 메뉴판도 볼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표현부터 볼까요? 우리 이제 음식 들어가서 여러분들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손을 들고 저기요 주문할게요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服务员点菜 자, 우리 앞에서 전반부에서 우리 服务员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뜻이었어요? 저기요 라고 하지만 종업원을 뜻하는 표현이었죠. 우리 중국어에서는 服务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 너무 服务员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중국어로 인사 표현 잘 알고 계시죠? 니하오 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고 니하오 라고 부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걸로 불러주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주문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오늘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표현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点菜 다시 한번요. 点菜 여러분 여기 있는 차해가요. 요리, 메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앞에 있는 点이라는 동사가 바로 주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요리를 주문할게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点菜 다시 한번요. 点菜 좋아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저기요 주문할게요. 服务员点菜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원할 건지 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즐겨 먹는 마라탕을 먹어볼 거거든요. 자, 중국어로 마라탕을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음에 여러분 높낮이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볼게요. 마라탕 다시 한번요. 마라탕 그쵸? 네, 여러분 마라탕 몇 인분이요? 1인분이요. 우리 여러분 앞서 우리 전반부 강의에서는요. 인분을 표현하는 표현 펀 이거 보았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1인분 한번 읽어볼게요. 2펀 그쵸? 그럼 여러분 1인분 마라탕까지 한번 해볼까요? 2펀 마라탕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중국어 여행 표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 뭐뭐 주세요 라고 주문할 때 쓰는 我要 라는 표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我要一份麻辣烫 다시 한번요. 我要一份麻辣烫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我要 라는 표현 대신 이런 단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lie. 여러분 올라가요. 다시 한번 lie. 여러분 원래 lie는요. 기본적인 뜻은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다라는 뜻인데 우리 오늘은 주문할 때 뭐 마라탕 1인분이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쵸? 마라탕 1인분을 주세요라고 해서 식당에서는요. 뭐뭐를 주세요라고 주문할 때도 이 li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주세요 1인분 마라탕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lie 一份 마라탕. 다시 한번요. 来一份 마라탕. 네, 좋아요. 여러분 혹여 뭐 워야 편하신 분들은 워야 쓰시고요. 라이가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주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음식을 여러분 주문하면요. 자, 우리 마라탕을 먹을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맵기가 있어요. 맵기 조절. 여러분 우리도 뭔가 덜 맵게 해주세요, 뭐 많이 맵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에서도요 마라탕을 시킬 때 이 맵기 조절 반드시 여러분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이 시간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 알아둔다면은 문장을 설명 못 들어도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맵기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은 안 맵게부터요 가장 맵게까지 한번 이 시간 5개 표현 보고자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맵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중국어로 맵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해요. 읽어볼게요. 라. 그죠, 여러분? 라면 할 때 그 라자예요. 라, 맵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맵지 않게니까 부정하는 뿌 넣을게요. 해볼게요. 부라. 다시 안 맵게는 부라. 그쵸? 자, 네, 여러분 덜 맵게 있어요. 약간 맵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왜란 단어가 약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간 맵게, 다소 맵게라고 해볼게요. 웨이라. 다시 한번요. 웨이라. 네. 그다음 여러분 여기 있는 가운데 중자는요. 말 그대로 중간 맵게 표현이에요. 읽어볼게요. 쫑라. 쫑라. 그쵸? 여러분 이제는 조금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아주 맵게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이 글자 있어요. 뭔가 특이란 뜻이거든요. 특별하다 특자예요. 그럼 여러분 특별히 맵게라는 표현이거든요. 따라 말해볼게요.特辣. 다시 한번 特辣. 그쵸? 여러분 이렇게 맵게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저는 준비를 했어요. 자, 바로 뭐냐면 变态了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자 보시면 요거 한자 뭐예요? 변태란 단어, 변태.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정상이 아닐 정도로 라, 맵게라는 표현. 약간 우리나라에 진짜 매운 뭔가 라면 같은 거 있죠? 약간 그 정도 여러분 맵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매운 거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变态了 주문하시면 엄청 매운 여러분 마라탕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몰라, 어떤 분들은 뭐 터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본인이 원하는 맵기 조절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맵기 조절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메뉴판 보는 방법 볼 건데요. 우리 먼저는 중국어로 메뉴판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메뉴판이라는 단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게요. 차이단. 다시 한번 차이단. 그죠, 여러분 여기 차이라는 건요 요리, 메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뒤에 있는 딴이라는 건 목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리 목록, 메뉴 목록이란 뜻에서 메뉴판이란 단어가 된 겁니다. 차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너무 뭔가 번잡하고 정신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앞에 메뉴판이 안 놓여진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추가적으로 메뉴판 좀 주세요 라는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我要 라는 표현 여러분 그쵸? 我要 저 원해요. 무엇을요? 菜单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我要菜单 그쵸?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여러분 전반부에서 많이 배웠던 표현이에요. 뭐뭐를 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请给我 여러분 그쵸? 给我 라는 표현이 저에게 주세요. 영어로 give me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칭은 뭔가 조금 please라고 해서요. 예의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이렇게 请给我 라는 표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너무 다 请给我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请给我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바꿀게요. 자, 그럼 여러분 주세요 메뉴판도 해볼게요. 请给我菜单
그죠? 이렇게 우리 차 있다를 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저희 앞서 1강에서 3강까지는요. 식당을 주제로 공부했다면 오늘은 밥 먹고 많이 가시는 곳, 카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자, 카페에서 음료를 어떻게 주문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 첫 번째,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주세요. 라는 주문하는 표현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업원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나요? 아니면 가져가시나요? 라고 해서요. 테이크아웃을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표현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3번부터 5번까지는요. 추가로 여러분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뭐 샷을 추가해 주세요. 뭐 얼음 많이 넣어 주세요. 혹은 얼음을 빼주세요. 뭐 나아가서는 휘핑크림까지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오늘의 표현인데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뭐를 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뭐뭐 한 잔을 주세요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我要一杯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我要 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저 무엇을 원해요. 저 무엇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我要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배웠었어요. 一杯 라는 표현 한 잔이라는 뜻이죠. 즉 여러분 我要一杯 라고 하면은 저 한 잔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거 한 잔인지 뒤에 여러 가지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음료를 시키시다 보면은 저 뭐뭐를 한 잔 주세요 라고 음료 종류만 말하게 된다면 컵 사이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표현 이 시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我要 뒤에요. 몇 잔인지 우리는 지금 한 잔으로 봤지만은 뭐 2잔, 3잔 추가로 주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몇 잔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컵 사이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떠는요. 무엇의 라는 표현인데요. 몇 잔 컵 사이즈의 그 다음 여러분 뜨거운 거 차가운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료 종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저 주세요. 몇 잔 컵 사이즈에 뭐 뜨거운 뭐 차가운 거 뭐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몇 잔, 뭐 컵 사이즈, 뜨거운 거, 뭐 음료 종류 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몇 잔은 여러분들이 방금 한 것처럼 이杯라고 한다면 한 잔이고요. 자, 2잔 좀 주의할게요. 여러분 2잔은요. 우리 숫자 배운 1, 2, 3, 4 때문에 2잔이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도 숫자 2가 있고 둘이 있는 것처럼요. 중국도요. 2 말고도요. 둘에 해당하는 2 요거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럼 2잔 한번 가볼게요. 2杯 그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몇 잔인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컵 사이즈 궁금해요. 자, 여러분 컵 사이즈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스몰 사이즈, 톨, 레귤라 같이 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란데, 라지 같이 쓰고요. 자, 그 다음 벤티 사이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 스몰은요 작은 거예요. 그쵸? 즉 그래서 작은 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볼게요. 小杯 그죠? 스몰 사이즈는 小杯이고요. 자, 무난하게 여러분 기본 사이즈가 바로 요거예요. 톨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요. 중간이니까 中杯 뭐라고요? 中杯 그죠? 대부분 中杯를 시키시죠? 자, 그다음 여러분 난 좀 큰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란데, 라지 사이즈. 여러분 큰 거니까 대자를 사용합니다. 읽어볼게요. 大杯 다시 한번 大杯 그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엄청 큰 거죠, 여러분들. 벤티 사이즈 먹고 싶으실 경우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이거는요. 따, 크다 앞에요. 특별하게 라는 단어 터자를 붙여서요. 특대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터, 따, 빼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대부분 뭐 드시나요? 그죠, 뭐 쫑빼 아니면 따빼 이 정도 시키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그 다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물을 수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hot or ice 표현하는데요. 자, 중국어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뜨거운 건 여러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热 자, 원래 이 热는요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워서 나아가서 따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热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건 얼음 들어간 거예요. 차가운 것을 말하는 거. 빙. 그쵸? 그럼 여러분, 르인지 빙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음료 종류가 드디어 나왔어요. 자, 많이 드시는 커피 음료를 준비해봤는데요. 대부분 많이 드시는 게 아메리카노예요. 자, 중국에서 아메리카노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美式咖啡.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카페라는 단어 누가 들어도 커피 같아요. 그죠? 즉 커피라는 단어 맞습니다. 여러분. 카페 앞에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미국 생각나요. 미국식 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볼게요. 美式咖啡. 다시 한번요. 美式咖啡. 자, 혹은 조금 길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요. 美式咖啡 발음하지 않고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걸 생략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美式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美式. 이렇게 아메리카노 주문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라떼는요. 나티에. 되게 라떼랑 발음 비슷해요. 해볼게요. 나티에. 이렇게 여러분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푸치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볼게요. 제가 카푸치노. 누가 들어도 카푸치노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카푸치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들어도 모카 같아요. 해볼게요. 모카. 그죠 여러분들? 모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름 메뉴인데요. 우리 또 여러분 매장 가서 많이 드시는 게 뭐냐면은 프라푸치노 같은 거 많이 드세요. 그죠? 얼음에 갈린 것들. 자, 여러분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싱빙러. 여러분 얼음이 들어갔으니까 얼음 빙자가 들어갔어요. 싱빙러라고 하면은 프라푸치노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많이 어떤 거 드시냐? 녹차 프라푸치노 많이 드세요. 그죠? 중국어로 녹차를 뭐라고 하는지 모차. 이 모차 단어 보시면 말차예요. 말차. 그래서 말차 프라푸치노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모차 싱빙러. 그죠? 이렇게 여름에 많이 싱빙러 드시니까요. 자, 그다음 여러분 요거는 주스예요. 자, 우리 주스를 뭐라고 하는지 구어즈. 그죠?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구어가 이 열매를 뜻하는 과자이고요. 자, 그다음 뒤에 있는 쯔는요 즙이라는 단어예요. 즉 여러분 열매즙이라고 해서요 과일 주스를 이렇게 구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문장 들어가 볼 거예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몇 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떻게 컵 사이즈 쫑빼이, 그죠? 톨 사이즈니까요. 쫑빼이더 라고 해서요. 뭐뭐의 붙여서요. 그죠? 저 한 잔 톨 사이즈의 빙 차가운 메이시 아메리카노. 이렇게 쓴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말만 해볼게요. 저 주세요. 한 잔 톨 사이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렇게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我要一杯 톨 사이즈의 中杯的冰美式. 그죠? 굳이 美式 카페 안 한다고 했어요. 美式로 끝내요. 자, 다시 한번요. 我要一杯中杯的冰美式. 다시 한 번만요. 我要一杯中杯的冰美式.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다 말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따뜻한 라떼 그란데 사이즈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잠깐 정지한 다음에 한번 요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같이 볼게요. 我要一杯. 그 다음 여러분들 그란데예요. 그란데 라지 사이즈거든요. 큰 사이즈예요. 따베이. 자, 그 다음 여러분 뭐뭐의 그란데 사이즈의 热 뜨거운 나티에 라떼요. 점점 여러분 이제 보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끊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끊을게요. 我要一杯大杯的热拿铁. 좋아요. 여러분 한 문장 가볼게요. 我要一杯大杯的热拿铁.
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 여러분 준비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은요. 앞서 배운 표현과 같이 쇼핑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옷을 착용해 보았다면 오늘은 바로 구매할 때, 계산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중국은요. 흥정의 도시예요. 흥정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조금 더 싸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흥정하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도 익혀볼 거예요.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이것은 얼마인가요? 너무 중요하죠? 가격을 묻는 표현. 우리 앞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중요해요. 너무 비싸요. 조금 싸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비싼 것 같아도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지금은 몇 % 할인 중이에요 라고 해서요. 여러분 할인 활동을 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포장할 때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라는 요청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표현부터 볼까요? 이것은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요. 앞서서 여러 번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多少钱? 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多少钱? 네, 여러분 이 多少가 얼마란 뜻이었죠? 뒤에 여러분 钱은 돈으로서 돈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多少钱?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 무엇무엇을 넣고 그것이 多少钱?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자, 중국어로 이것이라는 표현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들? 这个,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얼마예요? 한번 가볼게요. 这个多少钱? 다시 한번요. 这个多少钱? 네,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 말고요. 저것도 해볼까요? 우리 중국어로 that 해당하는 표현 어떻게 했나요? 그쵸? 这个, 那个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우리 저것은 那个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것은 얼마예요? 이제 이어볼게요. 那个多少钱? 다시 한번 那个多少钱?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전부 얼마예요? 사고 싶은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얼마예요? 라고 할 땐 여러분들 전부 해당하는 표현 이공. 여러분 이공은 모두, 전부, 합계 뜻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전부 얼마예요? 한번 이어볼게요. 이공 多少钱? 다시 한번 이공 多少钱?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怎么卖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할게요. 여러분 怎么라는 건 어떻게 라는 표현이었죠. 자, 뒤에 있는 卖 라는 표현은 팔다. 즉 어떻게 파나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가가 아니라 뭔가 흥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多少钱도 좋지만 이렇게 怎么卖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怎么卖?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여러분은 다음 표현 볼게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무 비싸요. 좀 싸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외워가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비싼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요 라는 표현을 한번 이 시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어로 비싸다라는 형용사 꼭 기억을 할게요. 비싸다라는 형용사는요. 贵. 다시 한번 贵. 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타일러라는 건 하나예요. 타이 어쩌구러 라고 하니 너무 무엇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타이贵了 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것만 한번 끊어서 해볼게요. 타이 贵了. 다시 한번 타이 贵了. 여러분 너무 영혼 없게 타이 贵了 하지 마시고요. 실전에 있는 것처럼 한번 너무 비싸요. 한번 해볼게요. 타이 贵了. 그쵸,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할 거예요? 결론은 조금 싸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중국어로 싸다라는 여러분 형용사 읽어볼게요. 便宜. 다시 한번 便宜. 바로 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点儿吧 라는 표현은요. 좀 뭐뭐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써요. 부탁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便宜点儿吧 라고 하니 좀 싸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네요. 다시 한번요. 便宜点儿吧. 다시 便宜点儿吧. 좋아요. 이제 문장으로 해볼까요? 너무 비싸요. 좀 싸게 해주세요. 太贵了,便宜点儿吧. 다시 한번요. 太贵了,便宜点儿吧. 자, 우리 항상 실전처럼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비싸요. 좀 싸게 해주세요. 그쵸? 太贵了,便宜点儿吧.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은 세 번째는요. 우리 중국에서 할인 행사 많이 해요. 자, 어떻게 한번 우리 할인 행사를 이해할 수 있는지 조금 여러분 어려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할인 중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중국어로 할인하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 요렇게 여러분 한 글자입니다. 읽어볼게요. 打折. 다시 한번 打折. 그쵸? 할인하다는 打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 现在라는 표현은요.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여러분 그대로 지금 세일이에요. 지금 할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现在打折. 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중국에서는요. 따하고 저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얼마만큼 싸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지금 30% 할인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따 쓰고 저 사이에 여러분들 숫자 3 해당하는 싼저라고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30% 할인하다라고 말할 때는 중국에선 7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숫자 무엇이 왔어요? 그쵸, 7이 왔어요. 7. 30% 세일인데 7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국에서는요. 따저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 따는 원가에서 여러분 숫자를 써놓고요. 이 뒤에 있는 쩌는요. 10분의 1을 뜻하는 가격이에요. 즉 여러분 이걸 풀어 말하자면 원래 가격에서 10분의 몇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원래 가격에서 10분의 몇만큼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나 치저라고 하면요. 숫자 7을 넣으면 원래 가격에서 10분의 7, 70%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0% 받으면 몇 프로 세일하는 거예요? 그쵸? 30% 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거꾸로예요. 그쵸? 요거 좀 기억을 할게요. 그리고 그냥 나 치저라고 해서 70%를 할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격에서 70%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30% 세일하고 있어요.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现在打七折. 다시 한번요. 现在打七折.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40% 할인 중이다 라고 말해볼 거예요. 자, 그럼 40% 할인은요. 몇 프로 받는 거예요? 원래에서? 그쵸? 60%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숫자 사이에는 뭐가 와요? 6에 해당하는 단어가 옵니다. 해볼게요. 现在打六折. 다시 한번 现在打六折.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지금 80% 할인 중이에요. 엄청 할인한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말해요? 80% 할인 중이다라는 표현을 중국에선 지금 원가에 비해서 20%만 받아요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쵸? 그럼 숫자 2에 해당하는 2 들어옵니다. 해볼게요. 现在打2折. 다시 한번 现在打2折.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20강인데요. 오늘 20강은요. 응급상황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서 응급상황 첫 번째에서는요. 뭔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병원을 가거나 약국 가서 약을 사는 표현 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없어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해서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 라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제 지갑이 안 보여요 라고 해서요. 잃어버렸다 혹은 안 보여요 라고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디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쵸? 짐작은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진 않지만 어디 두고 온 것 같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공항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도둑 맞았을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 어떤 물건이 도둑 맞았어요 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 시간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볼까요? 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 我丢了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울게요. 자, 丢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높고 길게 읽어볼까요? 丢. 그쵸. 여러분 이 丢라는 단어가 바로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쵸? 자, 뒤에는 여러분 러는요. 뭐뭐 했다라는 완료 표현으로서요. 잃어버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요? 我, 내가요. 그쵸?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我丢了.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쵸? 자, 중국어로 지갑을 표현한 단어 钱包. 다시 한번요. 钱包. 여러분 앞에 있는 钱이라는 건 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뒤에 있는 바오는요, 뭔가 가방, 뭔가 포대기 이런 걸 표현한 단어거든요. 즉 돈가방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지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지갑만 읽어볼까요? 钱包. 그쵸? 그럼 이제 문장으로 가볼게요. 저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한번 해볼게요. 我丢了钱包. 다시 한번요. 我丢了钱包. 마지막 조금 더 빠르게요. 我丢了钱包.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어떤 거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핸드폰이에요. 그쵸? 자, 중국어로 핸드폰을 뭐라고 하는지. 手机. 너무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手机. 좋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뭐라고 얘기하냐? 손을 사용하는 기계, 손으로 하는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그러면 手机를 넣어서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我丢了手机. 다시 한번요. 我丢了手机. 좀 더 빠르게 我丢了手机.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라고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중국어로 여러분 여권 단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번 먼저 여권 단어 먼저 알아볼게요. 护照. 다시 한번 护照. 여러분 이 후저란 단어는요. 뭔가 잃어버렸다는 뜻 말고도 체크인을 하거나 공항 갔을 때 꼭 들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후저 꼭 기억을 할게요. 다시 여권은 뭐라고요? 후저. 좋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들 저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이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我丢了护照. 다시 한번 我丢了护照.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요. 我丢了护照.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표현은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丢了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뭐뭐가 안 보여요. 뭐뭐가 없어졌어요. 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중국 사람들은 뭐뭐가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라고 하는 표현을요. 不见了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不见了.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우리 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보다란 단어예요. 자, 근데 여러분 不见이라고 부정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단어이고요. 뒤에 있는 러는요. 우리 아까 我丢了라고 했을 때는 잃어버렸다 라는 과거의 표현이었다면 지금 쓰이는 러는요. 어떤 표현이냐면 무엇인가 상황이 변화했을 때를 여러분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상황이 변화한 느낌을 살려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해볼게요. 不见了.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게 된 거니까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없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무엇이요? 我的. 여러분, 我的라는 표현은 나의, 즉 나의 어떤 것이 不见了, 안 보여요 라고 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 지갑이 안 보여요 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지갑 단어 배웠는데요. 그렇죠. 钱包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지갑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라고 한번 천천히 말해 볼게요. 我的钱包不见了. 다시 한번요. 我的钱包不见了. 좋아요. 조금 마지막 빠르게요. 我的钱包不见了.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건요. 핸드폰이 안 보여요 라고 말해볼 거예요. 우리 방금 아까 핸드폰, 손으로 하는 기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手机였었어요. 그죠? 手机. 자, 그럼 여러분 넣어서 해볼게요. 저의 핸드폰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我的手机不见了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我的手机不见了.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방금 했던 또 단어 나왔어요. 여권,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후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여권이 안 보여요 라고 말해볼게요. 我的护照不见了. 다시 한번. 我的护照不见了. 좋습니다.